어떤 업계에서 어떤 일에 종사를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90%는요, 세게 얘기할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90%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90%는 끝까지 못 가요. 그 나머지 10%끼리 경쟁하는 거야. 대부분은 안 해요. 진짜야. 그걸 언젠간 느낄 거야. 여러분도 아직까지 못 느끼겠지만 대부분은 안 한다니까. 90%는 안 해. 10 중에 9명은 무조건 중간에 포기해요. 무조건. 네가 어떤 집단에 가든 다 똑같아.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래요. 네가 끝까지만 하잖아.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든다고. 끝까지 가는 사람 10%뿐입니다. 90%는요 질의 경쟁을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초반에 좀 몇 번 덤벼보다가.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안 해요. 안 한다.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나 공짜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그런 인과관계가 발생할 수 있게끔 일단 내가 변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선이 있거든? 근데 그거 얘들아, 네가 깨는 거야. 안 그래? 남들이 너를 보는 시선은 사실 바꿀 수가 없어. 그렇잖아. 네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냐? 아니잖아. 어떻게 생긴 거 할 수 없지. 생긴 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 네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찐따로 보면 너를 찐따로 보게 되는 그런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감히 저 따위가 나한테 그 따위로 얘기 못하게, 그 따위로 볼 수 없게 만들면 되잖아. 세상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버리면 간단히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더 부지런해지고, 내가 더 인내심 강하고, 내가 더 꾸준히 하면서 나의 힘을 키우는 방법? 그럼 세상 다 바뀌어요. 근데 불평불만만 하지 대부분. 아이씨, 왜 저러는 거야?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이래가 아니라 네가 그런 거 자체를 아예 뭉갤 수 있을 정도로 네 걸 갖고 있으면 되잖아.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먼저 공부부터 하시고, 그 시간에 일부터 하시고, 그 시간에 네 능력부터 피워놓고, 그리고 힘 가지면 그때 떠들어. 힘없는 상태에서 떠들어봤자 아무도 안 들어줘요. 누가 들어주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떠들어야지. 나 자신도 믿지 않았었어.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곽종이 넌 안 돼. 넌 가능성 없어. 넌 실패자야. 넌 쩔이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 분수를 알아야 된단 말을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어. 남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선생님 내가 욕하지 않아. 왜? 당시 내 상황이 그랬어.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얘기였던 거죠. 네가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런 기본도 없다. 그러면 미친 듯이 반성하고 더 매진하면 돼요. 다 불안하고 다 고통스럽고 다 힘들어.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서 짜장짜장 되면 무슨 해결책 있니?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공신이 꼭 되고 싶어. 근데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학원 보내줄 형편도 안 되는 이런 무능한 부모들. 난 부모님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어디다 대고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다 대고 남 탓이에요. 자기가 안 해놓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동기부여 강좌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난 진짜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 얘기는 나름대로 이 강의가 너한테 뭔가 도움되는 구석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라고. 하다못해서 어차피 이 강의 안 들으면 월요일 아침에 자고 있을 텐데 그거라도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막 걱정하고 두렵다고 하는 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잖아? 뿌듯해. 공부를 하고 있잖아? 안 두려워. 그리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가슴 벅차오르기만 하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니? 네가 걱정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부 못하는 놈들은 공부 못한 이유가 있다. 너는 그걸 안 바꾸고 안 변하면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혼을 냅니다. 근데 변하고 바꾸는 데는 특이한 방법이나 대대적인 결심이 필요해서 머리 막 빡빡 깎고 남학생들, 여학생들 막 카톡 딱 삭제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극단적으로 바뀌면 반동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다이어트 생각해봐요. 여러분 항상 실패하잖아. 왜? 오늘부터 그냥 갑자기 안 먹으니까 실패하는 거잖아. 하루쯤은 진짜 밤새고 열심히 하지 있지 않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죠? 하루로 끝나는 게 문제죠. 그게 이제 10일, 30일, 1년 돼야 되는데. 극상위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너네는 이제 뭔가 극상위권이라고 얘기하면 학습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그런 애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극상위권들은 다 똑같습니다. 뭔가라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1주차를 듣고 2주차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뭔가 얻어가야 될 걸 얻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팁을 드리면 난 어떻게 나를 바꿨냐면 방문 앞에 항상 인쇄해서 하나씩 붙였어.
이번 주에 바꿀 거. 그래서 그 기간도요, 길게 설정도 안 해요. 일주일만 딱 유지하기로 해요. 내 생활에 문제가 있다. 난 이걸 좀 발견해보고 싶다 하는 거를 진짜 일주일씩 지켜봤더니 너무 좋거든? 그럼 한 번 더 결심해서 일주일 연장. 딱 한 주에 하나씩만 집중해서 바꾸세요. 한 번에 여러 개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바뀝니다. 절대로.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계속 상향해서 발전을 하면 결국에는 처음하고 분명히 달라진 나중 결과가 나오겠죠. 내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이 변하길 기다린다. 얼마나 한심한 몽상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어. 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근데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지고 변할까?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해.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미루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타협하고, 그리고 힘들면 포기해. 뭐 불가능 같은 거 핑계 대가면서. 그럼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한 번의 게으름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쌓이면, 그 게으름이 쌓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나에게 공포로 다가와요. 한 걸음 물러날까? 라는 태도를 취해버리잖아요. 앞으로 그 태도가 습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물러나는 습관이 쌓여서 네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도망도 습관이에요. 올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힘을 좀 빼고 올해는 적당히 본 다음에 내년에 꼭 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주 같은 얘기인데 내년에도 못 붙어요. 자, 정면 승부하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나중에 10년 뒤에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돼. 불안감이 엄습하면 그런 미래가 충분히 일어날 만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가? 그리고 나는 변화하려고 계속해서 분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계단 밑에 서서 20계단, 30계단 한 번에 점프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내가 걸어 올라가는 걸 누가 못한다 그래. 두 다리 멀쩡하면 올라가는 거지. 의지만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왜 괴롭지 않겠어요? 고통, 절망, 좌절 이런 것들로 점철된 길, 수시로 포기라는 유혹이 엄습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힘들어. 그럼 대부분이 꼬꾸라져 넘어져요. 힘드니까 안 하고 싶고 힘드니까 못할 거라고 생각해. 뭔가를 극복하고 넘어왔던 사람으로서는 계속 힘들지 않다. 이 다음번 단계는 분명히 이보다 더 쉬운 단계가 있는 거고 이 단계를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힘을 세우는 거야. 네가 10번을 보면 이게 버겁겠니? 10번을 보면 버겁지 않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핵 꼬꾸라질 게 아니라 10번을 보지 않았잖아. 10번을 봤는데도 어렵다.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네가 10번을 보기 전까지는 나랑 안 맞는다, 어렵다 따위는 닥치세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극복을 못한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지금 그대로,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면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지. 주변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한다. 얼마나 허울 좋은 변명거리입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운 변명거리지.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태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습관이 쌓여서 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한 사람들, 눈빛과 표정과 온몸부터 다 달라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너무 달라졌어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더라고. 근데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바뀌지는 않거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해야만 남과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걸. 내가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안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절박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는 게 귀찮거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생각의 끝을 어떻게 바꾸어서 어떻게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값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새로운 도전들 설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함부로 내 목표를 100%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는 100% 설정하면 안 돼요. 120%, 130%, 150%, 200% 내가 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대담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해도 105%, 110%, 115%까지 가요. 목표 자체를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실패가 뭐냐?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작년에 했던 고민을 올해 또 하는 거예요. 더 바보 같은 건 뭘까요? 올해 하는 고민을 내년에 또 하는 겁니다.
작년에 나와 올해 내가 변화가 없는 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제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게이지로 숫자로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87% 노력했구나. 합격. 아, 너는 49% 노력밖에 안 했어. 불합격. 이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이렇게 노력을 안 했구나. 아, 그리고 나는 얘보다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붙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많이 했길래 얘는 붙고 나는 떨어지는가, 내 노력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노력이란 무엇인가요? 노력은 단순히 성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높이 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깎아내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는 즐거움을 깎아내고, 잠을 깎아내고, 관계를 깎아내는 거.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깎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깎아내는 거. 이게 노력이에요.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노력이지만 의욕적으로 내가 뭔가를 참고 하지 않고, 이게 우리한테 진정한 노력이죠. 이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빨리 나가고 잘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통점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1분, 10분, 1일, 일주일, 1년 더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이걸 내가 습관으로 쌓을 때 결국에 내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날 때만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더 누우려고 하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새로운 걸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뭐죠? 살다 보면 잘 볼 수 없는 일, 거의 신의 가호를 받은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소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기적이라는 건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근데 왜 기적을 바라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정작 해야 될 것들은 다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꾸 기적을 바래요.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작은 행운들은 마주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동전 줍는 행운, 이거는 살다 보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을 정도의 행운이라고. 근데 이런 작은 행운이라도 마주하려면, 길 가다 동전이라도 주우려면 최소한 길 바닥은 보면서 걸어 다녀야 동전을 발견을 한다고. 최소한의 행운을 노리려고 해도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적인 결과를 바래요? 기적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가 원하는 만큼의 노력을 하세요. 미쳤다의 서술적 정의가 뭘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다입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를 바꾸거나 혁신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대부분이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면서 너 미쳤어라는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면은 나는 어쩌면 너무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모한 포부 하나씩을 올해는 꼭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여.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기만 하고 시작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허무한 실패가 시작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합리화를 될 때 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때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그때가 두려운 걸까요? 하려면 다 해요. 핑계가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인생에서 되게 절실해야 되는 시기야. 근데 피곤하다고 졸린다고 잠 오면 그냥 잠 자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자기 인생에 쪽팔리게 시간 보내면 안 되잖아. 스스로한테 부끄럽게 살지 마라. 내일은 죽을지 모르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오늘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최고의 내일이 기다릴 거예요. 시간 다시 안 와. 이 시간 죽을 때까지 한 번이잖아. 다시 없어요. 원래 인생에서 시간은 다 2번 다시 없지. 근데 제일 후회하는 게 이 시간이더라. 이 시간. 제가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인정받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굴까요? 2사람이. 15살 때 나와 65살 됐을 때 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사람이 지금 나이여야 되고 내가 늙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내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사세요. 내 눈치 보고 살아라. 15살과 여러분이 은퇴할 나이 65세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했으면 아무 눈치 안 봐도 돼. 근데 당장 5년 뒤에 봤는데 아 인생 완전 쓰레기 살았네.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 든 거는 좀 아니지 않니? 후회 하나도 없어요? 후회 없이 살았어요? 벌써 후회되지 않아? 원 없고요. 후회 없고요.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전 못 돌아가요.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냥 포기할 거예요. 나는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단 말이 내 인생에 없어. 여러분들은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것만큼 초라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다시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인생이 그걸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미련으로 얼룩져 있고요. 자기가 피워주지 못한, 만나지 못한 그 미래의 자기들이 그것들이 다 가능성으로 남아서 시체가 돼서 여러분들 안에 썩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할 때, 무엇인가 시도할 때 혹시 꼴찌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많죠. 여러분 원래 새로 하는 건 다 꼴찌 아니에요? 운전면허 따라가면은 나는 항상 꼴찌고, 뭐 영어 공부하러 갔어 꼴찌고, 유학 갔어 꼴찌고. 여러분 꼴찌라는 이 실패 느낌 있잖아요. 내가 꼴찌야 여기서라는 실패감을 못 가지면 1등할 기회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태어나서 1등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꼴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1등부터 시작해? 뭐든 시작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실패가 디폴트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뭘 하기도 전에 준비하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쓰던 거예요. 앉아서 괜히 전략을 짠다 치고 책 펴놓고 무슨 전략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바보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 실제 해보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지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를 해보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누구나 다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시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하면 길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길이 안 생기면요, 어떤지 아세요? 절실함과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도전하고 싶어져요. 만약에 도전하지 못하면요,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젠 그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딱 한 문장만 본인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어떤 도전을 할까?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더 큰 위기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더 큰 위기가 와서 두려움 속에 또 다시 저는 전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착하신다면 노력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자고. 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너의 이름 세 글자가 10년 후, 20년 후 사회에서, 한국 사회 아니면 전 세계에서 너의 이름 세 글자를 적었을 때 그 사람은 그 분야 원탑이다. 그 사람은 하나의 브랜드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혁신이다. 이노베이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라. 네 수준에서 이게 최선이야. 네가 이 정도 회사 취직했으면 대박이지. 너 이 정도 월급 받으면 대박이지. 네 수준에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주어진 것에 만족해. 앞으로 진짜 많이 듣게 될 거야. 네 인생 한계를 규정 짓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거기에 굴복한다? 커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음료수라 이거야. 그럼 아이고 뭘 음료수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커피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는 아, 네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그게 비굴한 거예요. 그런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저한테요 커피를 확 엎지르잖아요. 그래도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는데요 저런 거지 같은 자식 이래봐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힘에 눌려서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수긍하는 그런 비굴함을 가질 때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 자존심 상하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 독해지냐면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무시당했을 때 가장 독해져. 인생에서 최고의 희열은 넌 할 수 없을 거야 아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나의 성공으로 보여주는 것. 멋지게 복수해주라고. 뭐 복수하는 방이 뭐라고? 결과로 보여주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노라. 네가 어떻게 평가했든 나는 이렇게 당찬 사람이었노라.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사람들이 너를 찐따로 보면 그런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따위로 얘기 못하게, 그따위로 볼 수 없게 만들면 되잖아. 남들 탓하지 마. 왜 나를 저렇게 평가해? 평가 못하게 하면 되잖아. 네 실력으로. 스스로 한계 지으면 기적은 없다. 난 안 될 거야 아마. 거기까진 불가능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못해. 바라는 게 있다면 일단은 변화를 시작해야 되고 변화를 충분히 지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결과에서의 변화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당장에 오늘 또 어제랑 똑같고 이번 달도 저번 달이랑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그 유명한 대사 to be or not to be는 사느냐 죽느냐에 한 번으로 끝나면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이대로냐 이대로가 아니냐,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즉 삶의 근원적인 변화를 뜻한다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전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세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어정쩡한 변화는 아무런 결과 못 만듭니다. 완전히 변해야 돼요. 모든 고비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고비라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고비를 넘는 거네? 그러면 그 고비 다음을 생각하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고비를 잘 넘으면 나와 남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뤄놓은 결과는 반짝반짝 멋있게 보이죠. 근데 그 이뤄놓은 결과들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통 총량의 법칙. 이걸 지키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승부하셔야 돼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극복을 못한다고 생각하냐고.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 것. 할 수 있어요.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라고 했던 그 실패가 저를 허물어뜨리거나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요,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이라고 말했죠.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학생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그것만 집요하게 파고 나서 아니면 그때 넘겨도 늦지 않아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럼 시간 낭비된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걸 만들어 그걸 쌓아간 거, 그걸 했던 거 자체가요, 어딘가에 반드시 누적돼서 사용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더 다츠라고 했잖아요. 그 점 하나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든다고요. 절대 그거 낭비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뭘 하십니까? 시중에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책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좋은 강의가 많아서 문제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죠. 집요하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작은 인풋 가지고 큰 인풋을 만들겠다고 이 세상에 기적은 없어. 많이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뭐가 대일동말동이야. 그리고 너무 이제 허무한 생각하지 마. 아, 내가 이제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안 될까 고민스러워서 보통 하게요, 안 하게요? 정말 인간의 웃기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될까 안 될까
고민스러우면 대부분 안 해요. 성공 확률이 희박하면 안 하더라. 근데 그 희박한 확률 속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면 희박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보는 도전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긴장감이 들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자세도 퍼져 있고 졸리는 건 여전히 졸리고 먹고 싶은 거는 그냥 먹고 해야 될 거 있어도 자야 될 시간 되면 자고 규칙은 그것만 지키죠. 자는 거랑 먹는 거. 네 눈빛이 변화가 없기 때문이야. 물어보자. 넌 하루에 몇 시간쯤 집중하는 것 같니? 편한 것은 결코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내 스스로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도는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과연 남보다 열심히 하느냐, 나는 남들과 대충 사느냐. 애들 눈빛이 그리고 달라. 내가 얘기하잖아. 공부할 때 얘들아 자세가 일단 퍼져 있잖아. 그러면 당장은 괜찮아도 결국은 늘어져.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나는 그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하라고 해서 엄마 인생을 네가 살아주니? 네 인생이잖아. 그잖아. 왜 부모님 탓하니? 네가 하기 싫은 거지. 네가 멘탈이 후진 거고 네가 하기 싫었던 거지. 그거 왜 엄마 탓해? 아빠 탓해? 주변 탓하고 친구들이 안 해서 왜 친구들 탓해? 네 인생인데. 몇 시간 자는지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야. 집중은 자꾸 하면 할수록 뭐니? 집중력은 키울 수 있는 거야. 이걸 연습해야 돼. 네가 뭔가를 진짜 가지고 싶어요. 세상 일이 거래하고 똑같아서 네가 진짜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이거 다 줘야 돼. 너는 네가 소중한 거 이거 저거 챙겨놓고 저거 가지고 싶어 줘 이러면 누가 줘? 공부 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아. 네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노력의 기준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보다 내가 열심히 더 하는가, 덜 하는가를 보고서 덜 한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에 좀 채찍질을 가야 되는 거고, 인생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절실해야 돼. 지금 너한테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뭐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너한테 완전 독이고 정말 그거는 나쁜 소리죠. 지금은 당근 필요 없어. 지금은 채찍이 필요한 시기야. 정신 차리자. 시간이 하루라도 더 남아있으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더 있으면. 그런데 하루의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일주일이 남거나 아니면 2주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내년을 생각하면서 정신적 위안을 네가 얻어서 치자. 너는 해당되지가 않아. 절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네 마음대로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니? 용서 안 해준다 사회가 절대로. 야 그때 1분 1초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데 나중에 보면 안다. 20대에 쌓여져 있던 경험의 격차는 있잖아. 평생 극복이 안 돼. 진짜 평생 극복이 안 돼. 너네 이 느낌 알지? 야 그냥 원래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 어릴 때 그 갭은 그 친구와 너의 갭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 시험 성적으로 나오는 갭은. 근데 그 친구도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애들 보면 갭 얼마나 커져 있는지 너네 알고 있지 않니? 근데 20대 때 지금의 조금의 갭은 있잖아. 30대 때는 정말 메꿀 수 없는 뭔가가 돼. 정말 그 천재지변에 준할 정도로 뭔가 어떤 큰 사건이 안 벌어지면 진짜 안 메꿔줘요 잘. 20대의 갭들을. 근데 너네가 지금 그 시간들 계속 버리고 있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하루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365번의 습관으로 누적되고 그 습관이 누적되게 돼서 10년 후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깜짝 놀라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경쟁력이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그 하루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뭐야? 곧 나의 인격이고 곧 나의 뭐야? 가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생각을 쉬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규칙적으로 계속하면 그 일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내일 아니야. 오늘 못한 일 내일 죽어도 못해. 어제 안 했던 일을 오늘 한다라는 건 대단한 결심이에요.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누구나 인생에 정답을 알고 있진 못하고 누구나 프로가 아니라 처음 사는 아마추어의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그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를 생각하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 살아야 되지 않나? 한 번 주어진 인생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좋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봐. 자기가 원치 않는데 정당화할 수 없는데 이유를 모르는데 결정하지 말라고. 실패 만날 수 있어.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 해도 실패도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해도 실패를 만나. 두 확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인생은 두 번 뭐 리허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나 한 번쯤 후회하는 일이 하나씩 있고 내가 지금 다시 산다면 그렇게 안 살 것 같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걸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쪽 롤 모델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의지가 약할 때는 배경을 바꾸라 그랬죠. 그것도 하나의 바꾸는 방법입니다. 찾아가라고. 그래서 해야 될 일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를 물어봐.
그런 얘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거를 한 명한테 물어보지 마. 5명한테 물어봐서 공통된 게 2-3개가 보인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지키시고 하지 말아야 할 거 공통된 게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무조건 지키라. 자, 모든 걸 다 바꿔. 내가 살고 있던 여태까지 삶의 태도나 방식이나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년 이맘때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정말로 큰 행운이 될 거야. 좋은 선생의 강의를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그리고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태도부터 나와야 돼. 공부가 의지나 의욕 이거부터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기본적인 태도부터 나와야 돼. 여기에서 대부분 다 실패한다는 거야. 육체적인 힘으로는 못한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열정을 느끼고 뜨거운 가슴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다.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만이 올해 1년간 너희들의 꿈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때 여러 번 문 닫을 뻔 했거든요. 그런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난 서류에서 맨날 떨어졌어. 오디션 봤는데 또 떨어지고 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면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상처 진짜 많이 받거든. 근데 그냥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는 열차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기회라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그 티켓을 뭘로 하느냐?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꾸준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기회라는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해야 돼, 지원아. 뭐든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뭐든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편법을 쓰지도 말고 항상 열심히만 하면 진실되면 뭐가 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깨비 때 처음 이제 좀 세상에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역할이 한씬 나오는 거 작은 거였는데 과로사하는 의사 이름이 그거니까요. 촬영 한 3일 전부터 좀 안 씻었어요. 조금 많이 찌들어 있어야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겠냐. 감독님이 그 태도에 약간 조금 괜찮았었나 봐요. 그럼 그냥 그렇게 가라.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기회가 왔었던 거죠. 또 불러주시고 당시 감독님이 같은 감독님이시잖아요. 미스 선시랑 그래, 맞아. 스위트홈이랑 두 개 다 같이 불러주신 거죠. 사실 그 한씬이 이게 운명이 바뀔까라는 의심이 좀 있었어요. 배우가 한씬 열심히 한다고 이게 보일까? 이게 돼? 어떤 뭔가 롤이 좀 있어야 되고 역할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 한씬 단역 배우가 뭘 바꿔? 지금 단역이나 무명 배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거예요. 사실 저도 거기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거 한다고 못해? 근데 바뀌긴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보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잖아요. 그 당시 제 나이가 33이었고 친구들은 뭐 이제 뭐 대리를 달고 그렇죠. 연봉이 뭐 그렇지. 4천을 가니 뭐 3천을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 2천만 원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스펙도 없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뭔가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면은 잃을 게 없는 거죠. 어차피 이거 내가 실패한다고 해봐야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고 너무 그냥 백지다 보니까 이참에 한번 해보자. 아무런 뭔가 부담도 없었고 오히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실패 같은 거 너무 이게 좀 한국 사회가 경직돼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약간 실패한 사람들 막 조롱하고 놀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후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한번 해보는 거야. 하지 않고 불평불만한다는 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내가 노력이라는 걸 진짜 죽도록 한번 해보는 거야. 안 돼? 그러면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다른 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안 됐으면 다른 것도 분명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야. 끝까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뭐 갈 때까지 쭉 가보는 거야. 내가 후회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내가 이걸 잘하나? 잘하지 않나? 근데 이 생각이 가끔은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근데 많은 분들이 순간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이거를 잘하지 않으니까 이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린 친구들이. 아니 당연히 해야지 잘하게 되는데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잘하지 않는다고 이 일은 안 되겠대.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들, 예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많이들 오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재능이 있어서 뽑혀서 국가대표까지 가는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 나머지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야. 잘하든 못하든 무섭든 아니든 뭐 안 무섭든 일단 부딪혀 봐야지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도전을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진짜 이 도전을 무서워했는지. 무서워했는데 내가 부딪혀 보니까 오히려 이 도전이 즐거울 때가 있거든요.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담력이 쌓일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못하면 어때?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요, 이유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해요. 진짜 원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요령? 나 할 줄 모른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영상이 몇십 개 있잖아요. 몇백 개 있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단,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 책을 보시고 더 빨리 가고 싶다. 실제로 그걸 해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한테 배우세요.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근데 그래도 못해요? 그럼 누가 도와줘?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정신 차리세요. 안 변하면 안 한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나와줍니다.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지금 이걸 놓친다고? 지금 이 시간을 놓친다고? 많은 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돼. 욕망의 그릇은 엄청 키워. 그런데 자신의 경쟁력은 안 키워. 도둑놈 심보지. 욕심이죠. 저 사람이 저걸 갖기 위해서 얼마만한 피나는 노력, 투자를 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은 팔짱 끼고 그걸 그냥 얻으려고 그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간을 기다리는 건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행동인 것 같아요. 기다린다기보다는 저는 기다린 건 아니거든요. 많이 알려지기 전부터 기다린 게 아니라 저는 제 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 시간을 제가 언젠간 될 거야 라고 기다렸다면 아마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을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가슴 아픈 순간은 본인만 알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평생. 근데 끊임없이 노력은 한 것 같아. 독전 할 때까지 한 12년 정도 발음 연습 그리고 독백 연습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씩 혼자 연습실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라도 안 하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못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거의 10여 년을 이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그 루틴을 갖고 살았었어요.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건 성실함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없나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성패가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성실하면 나는 좀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 얘기고 뭔가 조금 더뎌 보이고 좀 그랬었거든. 어렸을 때. 인생을 살면서 성실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사람 모여있을 때는 성실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 일도 사람도. 이걸 아프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걸 안 쓰잖아요? 그럼 이런 다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까지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어떻게 되거나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공짜가 없어요. 아파도 해야 돼요. 내가 이걸로 죽는 게 아니면 뭐 엄청 아프죠. 지금 오는 동안도 아프고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고 지금까지도 아파갖고. 근데 만약에 이걸 의식을 해서 아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이런 생각만 해요.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네가 마음 먹으면 그냥 포기하면 되잖냐. 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죽는 거 아니니까 뭐. 남들만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노력을 했다는 건 남들보다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제대로 좀 더 했을 때 그걸 노력이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제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남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을 이기려면 내 자신을 먼저 이겨야 돼요. 대부분 후회를 하고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후회할 거면 내가 부딪혀보고 후회를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꿈인데 목숨 걸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목숨 걸고 하겠죠. 노력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도 보지만 그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뭐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득점왕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남들보다 더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는 거지, 노력 없이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저는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 힘들어서 하기 싫어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목표가 있는 거니까. 야, 이 축구는 재밌어, 좋아, 즐거워.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국가대표가 나는 되고 싶었어. 그러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 그러려면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잘해야 되는 거고. 잘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 전에 좀 타던 게 있어가지고 될 줄 알았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아니, 이 정도라는 게 없어. 누나도 진짜 이 자리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너가 하잖아? 넌 그냥 그 자리야. 운동은 진짜 힘들어. 야, 진짜 얼마나 힘드냐. 근데 그거를 해야 믿게 되고 그 스케이팅에 너의 업적이 되는 거야. 밥맛 좋게 운동해서는 안 돼. 그동안에 입상한 실력이 있는데 왜 그거를 전진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너가 이걸 왜 더 떨어지게 나락으로 만드는 거야? 너는 지금 마음가짐이 아직 강하질 않아. 진짜 스케이트 선수는 멘탈 싸움이다. 너가 너를 진짜 잡아야 돼. 너는 너야. 꼭 그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왜 나태해졌냐고. 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한순간의 즐거움에 빠져서 넌 약간 나태해진 거야. 나태 지옥에 빠지지 말고. 알지? 넌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애야. 잡어. 너에 대한 주문을 세우고 들어가. 넌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만둘 거야? 그럼 빨리 그만둬야 돼. 축구가 재미없을 때? 난 축구가 제일 재밌었을 때는 365일 중에 30일도 안 돼. 근데 그 30일이 365일을 이겨. 훈련한 게 되네? 왜 갑자기 내 발에 왜 감각이 생겼지? 그 느낄 때를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너네들한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집중해서 해라 라고 말하는 거야. 나한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100% 뛰면서도 저 선수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상대팀의 누구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결국 그 선수들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좀 더 나은 선수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지.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즐긴다? 몰라. 성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즐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 시합을 하면은 상대가 하길 바라세요? 못하길 바라세요? 못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막 떨겨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냥 왜 나만 아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1등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제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시항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시합이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가슴에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되게 스스로가 좋은 승부를 했구나. 은퇴할 때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앞으로 평생 정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조금 더 몸 관리를 잘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술을 조금 덜 먹고 했다면 13,000점이 아니라 20,000점도 했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너무 밀려와요. 그만두니까.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TV에 농구 중계를 제가 본다거나 이러면 이게 즐겁게 못 봐요. 은퇴를 한 지 벌써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시간은요, 시간의 귀중함을 알 때는 벌써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요. 근데 누구한테나 공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는 없어요. 시간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야. 너한테도 주어지고 너한테도 주어지고. 시간은 확 가버려요. 가기 전에 주어진 이 청춘을 잘 붙들어야 돼요. 이 젊다라는 게 뭔가를 꾸준히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자기를 되게 불안정하게 계속 놔두는 게 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놔두는 거는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 도전하면은 실패할지 성공할지 불안하잖아. 그러네.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보면 그 첫 번째 시도가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경험함으로써 다음에 더 성장하는 거죠. 유럽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일본에 가서 뭐 맛있는 라면을 먹고 좋은 경험이야.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간 거지. 경험은요,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는 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패를 또 경험을 해봐야 이게 끝이 아니구나. 뭐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구나.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그건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이겼나 졌나.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는 것과 패배하는 것과 구별해야 된다고. 지는 거는 오늘 질 수도 있고 내일 질 수도 있고 100번 질 수도 있는데 패배는 나에 달려있어요. 내가 때려치면 패배. 내가 포기하면 패배.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패배가 없다. 뭔가 시도하지 않으려는 게 실패죠. 일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실패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서 근처에도 못 가보는 것이 실패다. 실패를 오히려 경험 못 해본 걸 두려워해요.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다 자기를 포장해서 얘기해요. 내가 깊은 생각을 했고 큰 뜻을 가지고 했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특별했던 사람 아니야. 평범했던 사람이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열정이 있고 도전하는 목표 있고 그 일이 즐거운 사람은 아직 성공은 못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성공할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실패란 두 개 모자른 성공이에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요? 그때는 다 됐는데 다 됐어. 몸으로 익히는 중에 다 됐는데 꼭 2개가 모자라갖고 8개였었잖아. 그래서 자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의 뭐만 봐요? 8개까지만 보죠. 2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 2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8개에서 다 멈춘다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빨리 갈아타요. 왔다 갔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력서에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 되게 싫어요.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 그만큼 끈기가 없다라는 거죠. 버티지를 못한다는 건데, 그들은 아니면 또 저는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죠. 저는 무조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해요. 그리고 항상 돌아올 티켓은 없다고. 돌아갈 곳이 없어야지만이 그걸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본인이 끈을 놓잖아요. 아무도 그 끈 다시 안 잡아줘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나? 그래서 내가 고만고만하게 했던 이 노력이 남들의 절실한 죽을 만큼 한 사람이랑 경쟁했을 땐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엄청난 착각을 했구나. 와, 36살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냐 싶은 거예요, 인생이. 36살 때 인생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래, 언제 한번 인생 도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까무러치기 아니면 죽기인데 그렇게 도전을 하든지. 근데 그 도전이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40이 안 되면 50이 다시 한 사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넉넉함,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당당함은요, 하루아침에는 절대로 안 생겨요.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생긴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뛰세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한 거는 나중에 돌아오더라고. 모든 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피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기라는 거는 소위 거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라는 거는 그 거품을 생성하는 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해서 인생 바뀌어? 공부해서 인생 안 바뀌어. 행동해야 바뀌지. 뭔가를 정하고 하려고 하거든, 사람들은. 가능성이 보일 때 하려고 해. 되물어보고 싶어. 인생을 살면서 되겠다 싶을 때 했던 게 몇 개나 되냐고. 그러면 인생은 바뀌지 않아. 절대로 바뀌지 않아. 몸을 바꾸고 싶으면 닭가슴살 먹어야지. 수영 잘하고 싶으면 물이 무서워도 수영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안 들어가잖아. 그럼 바뀌지 않는다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내가 하루에 최소한 20분까지는 내 성장에 뭔가를 하시면 아주 작은 행동을 하시면 그게 커지거든요. 큰 이벤트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작은 습관으로 해서 성공을 하는데 그 습관을 하나는 들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작은 차이거든요. 막 성공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뭔가 있을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없어요. 이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부터 그냥 툭 던져서 목표로 하나 잡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작은 목표부터 이루어 나가보다 보면 결국엔 다 하고 있더라고요.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금메달리스트들한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결승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상상만 하더라도 뇌는 마치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이 변한다라는 게 펑셔널 MRI라고 하는 기능 MRI에서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각오만 하더라도 뇌가 바뀌고 그게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진짜 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못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말아요. 벽을 넘어뜨리면 다리가 된다. 그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전교 꼴찌 하던 저도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데도 잘 먹고 살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포기라는 유혹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고 이걸 통과해야지만 정상을 간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결국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정상할 수 있다.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 동사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도전이라. 도전. 그러니까 못하는데 잘하려고 그러면 무진장 떨려요. 떨리면 자기의 성능을 100%는 말도 안 되고 반 정도밖에 안 나와. 그렇게 떠는 사람도 연습 많이 한 분야는 한 개도 안 떨려요. 연습이 부족한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떠는 건 것 같아. 그러니까 연습이 여러분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가들, 예를 들어서 조수미 씨. 연습이 그 위치를 만들어낸 거지. 어렸을 때 스타 강사를 만난 이유가 아니에요. 연습한 거야, 혼자서. 물론 거기에서 플러스 작용이 뭐야? 유전자와 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전자와 운이 도와주는 거지. 단 유전자와 운을 가지고 있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처절하게 연습하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유전자와 운만 얘기하죠. 노력은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왜? 노력은 100% 자기 책임이지. 유전자는 내 책임 아니지. 운도 내 책임 아니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편안해지는 거야. 그렇게 유전자 탓을 하고 운 탓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예전에 이승엽 선수라고 알아요? 그때 50몇 개의 홈런을 칠 때 삼성 라이온스 감독님이랑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전지훈련 딱 가가지고 선수들 중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하나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이승엽 선수입니다. 딱 그래요. 사람들은 다 유전자 잘 타고 나서 야구를 잘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 봤대, 그런 연습벌레. 지금도 눈 위에서 배팅 연습을 하면 피가 뚝뚝 흘러진대. 이미 대한민국 1위인데 그 정도로 하니까 그 위치에 간 거지. 유전자, 운 얘기하면 안 되지. 숙연해지지. 왜? 노력은 내 책임이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해. 그 대가가
연습했는지 여러분 눈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비겁한 변명이라니까요. 그 정도 해놓고 운과 유전자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 핑계를 대려면. 그것도 안 해놓고 변명하면서 살지 말자고 평생을. 응? 그렇게 원이 없어야 돼요. 더 이상. 이 정도면 그 누구보다도 연습 많이 했어. 하늘에 맡겨 이러고 가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대부분 사람은 거기에 최선을 안 해. 보여지는 거에 최선을 다해요. 제일 중요한 거, 본질적인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밥집을 하더라도 맛, 수업을 하려 그러면 가르침, 가수를 하려 그러면 노래. 근데 대부분 뭘로 생각한다고? 그걸 안 파고 딴 거. 가수인데도 외모. 자기가 연기자인데 연기에 최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외모 가꿀 생각을 하고 보여지는 거. 그런 거. 부수적인 거에 온 힘을 다 써서 그래. 그리고 마치 그렇게 얘기해. 가장 중요한 본질을 파고드는 사람을 에이, 쟤 뭘 모르네 이렇게 촌스럽다고 생각해. 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출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주는 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시험 잘 봐. 그다음에 끝났으니까 이제 놀아. 그게 아니라 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였죠. 태는 그 오태가 있고 자세가 있거든요. 그게 커지면 태도가 돼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결국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인 것 같거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되잖아. 경력이 되면 잘해야 돼. 열심히 했어요, 성실히 했어요는 그냥 자기 기준이지. 잘해야 돼. 잘한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를 금방 하잖아.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기준의 소위 얘기해서 수치를 굉장히 높게 잡아야 돼. 제가 예전에 일하셨던 분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중에 남들과 다르게 살려면 남들과 똑같이 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1년을 사는 것하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1년을 사는 건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10년 동안 얻은 경험을 이 사람은 5년이면 얻을 수 있어요. 그 노력이라는 부분 중에 저는 시간적 할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물론 성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미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나오는 거라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 중학교 때 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잘 때 저는 위에 올라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많이 울면서. 근데 그게 결과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하면 된다. 땀을 흘리고 울음이 나오면은 그게 약이 된다는 걸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저를 봤을 때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거 진짜 대단해요. 사실 뭐든지 베스트는 심플한 거야. 우리가 그 심플한 과정을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아우 저 나도 하겠다 이렇게 쉽게 느껴지면 이미 그 사람은 경지에 오른 거래. 나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이게 그냥 노는 거 같지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야. 365일 중에 340일도 운동해봤어. 하나도 안 쉬워.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거가 필요했어. 일단 독하지. 근데 그거 하고 자존감 엄청 올라갔겠다. 나는 그거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언젠가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잘 될까? 해봐야 되겠어? 그럼 이제 안 하세요. 그다음에 이거 해볼까? 그러면 힘든데 안 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속에서는 시뮬레이션 해봤으니까 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살아본 것 같은 거죠. 물고기가 산에서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만나면 잘할 수 있는데 아직 그 필드를 못 만나신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시도해봐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재주가 나도 잘 모르잖아요. 한번 해봐야죠. 저는 시도해보지도 않고 위험하니까 그만하겠다 그러고 예의가 없는 거 예의가. 잠이 와? 하지만 그걸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니까. 일단 발을 이렇게 뚝 담궈봐요. 그냥 하면 되잖아. 운동화를 신으면 되잖아. 한번 해보고 가기가 싫지만 그냥
신청을 해버려요. 그게 이어져서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는 것 같아요. 한계가 왔어요. 근데 진짜 내가 여기서 딱 10걸음만 더 가자. 그렇게 이렇게 계속 추가 하다 보면 어느새 결승전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내 갈 길은 그냥 내가 만드는 거지 어떤 시선?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가 있잖아. 난 그런 얘기를 해요. 박수 칠 때 더 해라. 아니 왜냐면 박수 칠 때 왜 떠나? 그건 옛날 얘기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꺾일 때마다 좌절할 수 없잖아. 그게 우리의 삶이야.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그냥 해야 돼.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어차피 인생 전체는 목적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됐고요. 인간이 그나마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성실한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게요. 당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뭘 해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생각으로 생각을 잡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이 뛰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자기 관리, 특히 자기 몸 관리. 왜냐면요, 신체성은 정체성이자 그 사람의 가능성인 거예요. 여러분 몸을 보면 여러분 몸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 몸에 담겨 있어요. 현재 무슨 일 하는지 몸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몸을 보면 여러분이 미래에 뭘 할 수 있는지 미래 가능성은 내 몸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성공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보증 수표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성공한 사람은 침을 흘리나요? 땀을 흘리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침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은 수고와 정성과 노력의 대가로 나오는 거고요. 침은 시기와 질투, 시샘을 자극하는 침샘이 자극돼가지고 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땀 흘리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자기 일에 몰입을 하는데 침 흘리는 사람은 주로 남의 일에 발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했었어요. 열정과 열광의 차이가 뭐냐? 열정은 내 일에 몰입하면서 부산물로 땀이 흘러요. 열광은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침 흘리는 사람보다 자기 일에 몰입하면서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동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하기로 결심했는데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고 와서. 그게 아니라 결심했으면 비가 와도 나가서 뛰세요. 그럼 그 비 오는 날 뛰는 거기 미친놈들이 많아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핑계대고 조건을 따지고 절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 때만 낍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세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 내가 한번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해봐야겠다.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뭐 건강해져야겠다. 운동을 한다고 오늘부터 운동을 한다고 생각이 아니고 너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 바꾸는 거야. 네 삶에 운동이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삶이 변하는 거야.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해. 운동은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순간 운동이 정말 나의 적같이 느껴져. 할까 말까 하는 순간 일단 집 밖으로 나와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씻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고민을 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짐을 간다. 일단 체육관 오면 하게 돼 있고 하다 보면 무게를 치게 돼 있고 무게를 치다 보면 어느샌가 끝나 있어. 생각하고 하면 운동 못 한다. 일단 체육관을 가는 거지. 아니면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거지. 단순한 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택해왔네. 팔굽혀펴기를 100번을 한다. 근데 그걸 1년을 하는 거지. 근데 나 운동 하긴 해야 돼. 하지마. 하긴 해야 된다는 사람은 영원히 못해. 내일 가서 광택궁 가는 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냥 가.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